네, 안녕하세요. 예, 실무에 바로 쓰는 보고서 작성법이라는 내용으로 강의를 하게 될 안성준입니다. 예, 선생님들 직접 만나 뵙지는 못하지만 너무 반갑습니다. 저도 LG그룹 계열사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어서 학교에서 강의 관련 제안이 왔을 때 너무도 반가웠습니다. 오늘 보고서 작성법의 내용은 기획이라는 부분, 그 다음에 이 기획을 토대로 문서를 만들어 나가는 부분, 이렇게 큰 두 가지 내용으로 진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비대면으로 만나긴 하지만 이것도 커다란 컨설팅이라는 문제 해결의 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과제 수행도 하고 발표도 하고 평가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거치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강의라는 방법을 많이 쓰죠. 강의는 사실 워크숍이라는 형태로 많이 표현되기도 합니다. 네. 워크숍은 이제 참가자들의 생각을 듣거나 공유하는, 그래서 참여형의 워크숍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워크숍과 비슷하긴 하지만 이렇게 비대면, 예, 실시간 온라인은 아니기 때문에 비대면에 좀 다른 점이 있긴 하지만, 예, 참여하지 못해서 오늘 이 강의를 수강하시는 선생님들의 고민과 그 다음에 당면 과제를 정확하게 몰라서 제가 이제 추정해서 말씀드릴 수 있다는 그 부분은 조금, 예, 워크숍이라는 부분과 좀 차이가 있을 것 같다. 예,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실무에 쓰는 보고서 작성법은요, 이러한 목표를 지향하고자 합니다. 일단 근무하시는 학교에서 당면하는 다양한 문서 작성의 업무가 있을 겁니다. 뭐 아주 자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루틴한 문서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어떤 특별한 문제나 특별한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프로젝트, 예, 비즈니스용 기획서, 제안서도 있을 것이고요. 뭐 이거와 관련된 역량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짧은 비대면 시간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문서 작성에 관련된 기획과 작성의 역량을 좀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회사에서, 기업에서, 조직에서 문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거나 향상시키고 바꿀 수 있는, 즉 구조화할 수 있는 적절한 도구를 선택해서 활용하는 것, 그리고 이 구상한 이 내용들을 문서로 만들어서, 예, 결제 절차를 거쳐서 승인을 받고 수행하는, 집행하는, 이것들이 바로 보고서의 작성법의 목표이자 오늘 강의의 목표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 보고서 작성법은요, 크게 두 가지 꼭지이긴 하지만, 먼저 본 강의에 앞서서 여러분들께서,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이 보고서 작성법이라는 강의에 대해서 의견을 만약에 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수렴이 될까라고 상상을 해서 먼저 도입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예, 보고서 작성법의 두 가지 축인 기획 역량, 그 다음에 문서 작성, 이렇게 이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왼편에 보면 의견 조사에 대한 샘플 설문이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보여드릴 텐데요. 의견 조사가 필요한 이유는요, 비대면이긴 하지만 교육훈련입니다. 교육훈련 하기 위해서는 참가하시는 분들의 의견 내지는 수준, 레벨 사전 파악이 필요하죠. 그래서 대상자의 의견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 설문이라는 의견 조사라는 모듈을 집어넣었고요. 그리고 여기 선생님들께서 학교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시지 않습니까?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대상자나 아니면 해당되는 그 편익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을 어떻게 불편을 개선하고 어떤 긍정적인 결과들을 이끌어낼지 상상을 하게 되죠. 예. 바로 그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진단하는 단계, 프로세스, 그죠? 기획하고 실행하고
사후 관리하는 그 프로세스 중에 진단의 절차를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실제 의견 조사는 하지 못했지만 그런 의미에서 의견 조사라는 이 모듈을 제일 처음에 산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회사에서는 현업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실제 학교에서는 현업이라는 말을 많이 쓰시는지 안 쓰시는지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현업에 있는 실제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 뭐 학생들의 프로젝트나 아니면 교수님 그룹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교수님들이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해서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문제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어찌되었든 어떤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진단 단계는 꼭 필요한 절차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강조할 수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제가 이거는 땡땡대학교 여기 연암공대 선생님들하고 뭐 같은 일을, 유사한 일을 하시는 선생님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땡땡대학교 행정실무자 분들을 대상으로,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기획영양과 문서 작성 이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코로나 이전이어서 사전에 의견 조사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의견 조사를 했습니다. 문서 작성을 위한 그 참가자들의 어떤 니즈 파악을 위해서 이 구성된 설문 항목들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빠진 항목이 없는지 한번 화면을 멈추고 살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크게는 이 강의가 정말로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사람의 일방적이거나 아니면 공감대가 부족한 어떤 시작이었는지, 필요한 편인지, 필요함을 별로 느끼지 못하는 편인지, 그 다음에 만약에 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실제 문서 작성을 하면서 어떠한 불편함이나 어떠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그 다음에 강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강의의 스킬보다는 문서를 작성하고 승인받고 집행하는 어떤 제도적이면서 환경적인 보완이 더 우선적이지 않을지, 그 다음 이제 참가자들 개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본인들이, 선생님들이 가장 문서 작성에 필요한 역량, 스킬은 어떤 것들인지 그런 점들을 담아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학교의 사례이긴 하는데 아마 선생님들하고 유사한 일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어떤 의견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견에 대한 부분은 제가 잠시 후에 이제 설명을 해서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먼저 보고서 작성법의 첫 번째 축, 두 가지 축 중에서 첫 번째 축인 기획 역량, 기획을 할 수 있는 힘, 핵심 능력은 무엇이 있는지 기획 역량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하고 공유할 수 있는 순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선생님들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상을 하실 거고요. 이 구상을 토대로 문서를 작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주 빈번하게 반복되는 루틴한 것들은 뭐 기획이라는 것이 생략이 되거나 아주 간소화될 수 있겠죠. 선생님들께서 업무를 기획하고 문서를 작성하는데 느끼는 불편함, 그리고 이 불편함 때문에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고민스러운 점들, 뭐 이런 점들은 뭐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뭐 앞서 말씀드렸던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파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들 업무 하시면서 뭐 수시로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실 대화를 많이 합니다. 대화를 한다는 이유는 어떤 업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대면의 대화 또는 우리 뭐 메신저 같은 SNS를 통해서 하는 어떤 대화나 소통,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함이죠. 또는 문서로 소통을 하고 그 다음에 문서로 또 피드백을 받는 뭐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떨 때는 대화 또는 SNS가 더 어려울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문서 또는 문서로 보고하고 문서로 피드백 받는 것이 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TPO라는 말이 있죠. TPO. TPO. 시간, 장소, 상황. time, place, occasion. TPO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원래는 이제 옷 입는 복식, 커스텀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이긴 한데 실제적으로 TPO라고 하는 상황에서 어떤 상황과 어떤 시간과 어떤 경우에 어떤 적합한
기획, 적합한 과거의 정보를 반영할 것인지, 네. 우리가 이때에도 TPO라는 것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 나온 직접, 네. 대면 대화도 TPO의 한 상황이고요. 문서로 보고하고 문서로 피드백 받는 것도 뭐 하나의 TPO일 수 있습니다. 뭐 특정 대상에서 나온 결과는 아니지만, 예, 문서 작성이 쉽지가 않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 뭐 그런 것들이 적절한 예문을 반영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적절한 사례가 없을 수도 있고요. 뭐 적절한 예문은 설득력 있는 문장을 만드는 뭐 것과 같이 연결되는 어려움이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제가 기획 단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은 논리적인 전개, 예, 이 논리성의 빈약함, 부족함, 그 다음에 완성 단계에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일 수 있을 텐데 비주얼하게 시각적으로 내가 생각한 것들을 잘 전달해서 피드백 받을 수 있는 부분, 뭐 이러한 점들이 문서 작성의 시간 소요, 그 다음에 많이 어려운 점을 느끼고 있다라고 어떤 예시를 제가 봐서 같이 공유를 하려고 이렇게 게시를 해보았습니다. 이 그림 보시면요, 많은 생각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도록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선생님들이 문서를 작성하고 즉 기획을 해서 문서를 작성하는 현재 수준을 이 수준으로 본다면, 예, 이 강의 내지는 선생님들의 자기개발, 그 다음에 학교에서 여러 가지 전폭적인 지원 등등을 해서 기획하고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수준들이 향상이 되겠죠. 어쨌든 현재와 앞으로의 갭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현실과 이상의 차이라고 하죠. 이 갭이 왜 생기는지 원인을 한번 추정을 해보겠습니다. 실제 업무가 많다면 문서를 작성하는 수준들이, 그죠? 향상되기는 쉽지가 않겠죠. 업무에 치이는데 적절한 업무가 아마 문서들을 만드는 시간적 여유도 만들어낼 것이고, 그래서 네, 좋은 문서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 하시면 선생님들이 아마 많이 공감을 하실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문서를 작성하는 레벨을 향상이 되면 어떤 피드백과 결론, 뭐 인센티브 등등 현실적인 어떤 편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이유, 모티브가 적어서 문서 작성의 어떤 수준을 향상시킬 이유를 못 느끼는, 예, 그런 점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에서 나오지만 그 각각 과, 예, 대학은 이제 과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각각 과의 부서장님 내지는 팀장님들의 특성에 따라서 어떠한 분은 아주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어떤 문서 작성을 요구하는 팀장이 있을 것이고요. 어떤 팀장님들은 아주 간단하고 심플하고 결론 위주의 어떤 문서를 원하는 팀장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어느 대학이나 요즘 뭐 다 표준화 됐을 텐데요. 문서 보고 방식은요, 전자결제화되어 있어서 사실은 예전 그 직접 대면해서 자기의 문서를 설명하고 결제를 받고 승인을 받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전자결제상의 어떤 차원이기 때문에 아마 그 직접 그 상사나 상대방이 요구하는 어떤 문서의 수준, 문서에 들어갈 만한 요소들을 파악해내는 게 예전 시점보다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다. 물론 학교에서도 중요한 어떤 안건 같은 것들은 사전에 이렇게 간단하게 한두 장 요약을 해서 이런 방식으로 문서를 작성하려고 한다라고 사전에 프리미팅 할 수 있는 부분, 진행하고 있는 부분 제가 이야기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서 양식도 사실상 문서 작성의 수준에 굉장히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죠? 네. 뭐 형식이 실질을 지배한다. 포맷이 실질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예, 부서 내 물론 이제 선생님들 학교나 부서마다 좀 차이가 있을 텐데 2년 안팎으로 로테이션 순환보직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각 부서가 갖고 있는 노하우들이 온전하게 공유가 되는지, 아니면 좀 속된 표현이긴 한데 맨땅에 헤딩해서 선생님들 바뀔 때마다 새롭게 시작하는지, 이러한 것들이 문서 향상이 잘 되지 않고 머물고 있는 어떤 중요한 원인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해결책이 나와야 되겠죠. 해결책. 이 해결책은요, 학교가 문서 작성할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적인 지원을 해줄 때 non-training approach, 제도적인 접근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 짧은 비대면 강의를 통해서 선생님들의 어떤 문서 작성의 수준에 도움을 주는 교육적인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교육공학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표현인데 T, non-T, training, non-training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은요, 제도적 환경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교육적인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잠시 후에 기획과 논리의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다시 한번 다루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앞서 나왔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선생님들이 문서를 작성할 때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측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양식, 포맷이나 프로세서, 절차를 개정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주고 배려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팀장님의 리더십. 어떤 리더십이요? 예, 문서 작성의 리더십. 팀장님들의 문서 작성 수준이 올라갈수록 그 부서의, 그 과의 문서 작성의 수준도 같이 비례할 것이다. 동의하시죠? 네, 그런 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예, 부서 내 학습 조직, 이제 여기 앞에 나온 것처럼 부서 내 선생님들 로테이션 하거나 뭐 크고 작은 것들을 뭐 공유하지 않고 개별적인 고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서 내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마련해서 예, 어려운 문제나 어려운 프로세스 해결한 것들이 있다면 반드시 공유하는 학습 조직의 운영, 이런 것들이 예, 교육 훈련에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한 장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들을 많이 넣었는데 내용이 좀 많다 보니까 좀 장황하게 설명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문제 해결의 핵심은 예, 제도적인 환경적인 것과 사람의 지식과 스킬을 향상시키는 교육적인 접근,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예, 이루어질 때 예,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시작하는 부분에 다른 학교 선생님들의 어떤 사전 워크숍에 의견 조사한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여기 이렇게 나오네요. 선생님들한테 워크숍이, 이 문서 작성 워크숍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예, 좀 의견들이 다양하게 나왔는데 예, 문서 내용을 보완하는 그러한 제도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선생님들 개개인의 문서 작성의 수준과 능력, 스킬보다는 어떤 환경적이고 제도적인 방법이 보완이 된다면 학교의 문서 작성의 수준과 어떤 문서 작성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업무적 스트레스가 감소될 것이다. 그런 것들을 반영하는 것이 될 수 있죠. 네. 그래서 워크숍에서 선생님들이 강조했던 내용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서 결제할 때 비효율성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 주십시오 라는 내용도 많이 나왔고, 일부 문서, 뭐 루틴한 문서, 그죠? 반복되는 루틴한 문서는 양식을 좀 개선해서 예, 조금 더 문서 작성을 효율적이고 간편하게 만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네. 뭐 지나간 이야기지만 이 학교에서 이렇게 문서 작성 워크숍을 통해서 얻은 것도 있지만 이러한 진단을 통해서 나왔던 이런 문제점들, 시사점들을 공유해서 예, 뭐 한층 더 도움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나중에 후일담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 그림으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문서를 만드는 본인의 수준은 예, 문장력과 논리적 구성력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토대로 해서 팀장님의 예, 문서 관련된 리더십, 예, 어떠한 문장이나 어떠한 포맷이 잘 되어 있는지 강력한 커맨드를 통한 리더십이 발휘된다면 그 부서의 예, 어떤 의사결정 수준, 그 다음에 문서 작성 수준이 올라갈 것입니다. 물론 예, IT가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해주고 반영할 만한 수준이 된다면 더 한결없이 좋겠죠. 예, 문서는 이제 집행자, 예, 실무자가 쓰고 그래서 평가나 승인을 받아서 실제 현실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문서일 것입니다. 네, 다들 공감하시죠? 네. 그래서 문서라는 것은요, 학생들이 보통 자기소개서 쓸 때 많이 고민하게 되는데 포맷과 콘텐츠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문서도 포맷과 콘텐츠가 있죠. 그래서 포맷은요, 지금 어떤 기식이나 논리 부분에서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내용 부분, 콘텐츠 부분들은 사실 학교의 문서나 선생님들하고 직접 대면 워크숍을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공유의 장이 될 텐데 그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뭐 아주 일부분의 내용, 다른 조직이나 다른 사례들을 제가 차용해서 설명드리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승인되는 문서는 즉 컨센서스, 합의돼서 실제로 OK를 받는 승인되는 문서는 두 가지 특징들이 있을 건데요. 먼저 외형적인 부분 있죠? 예.
문장의 길이가 길지 않고 잘 요약이 되어 있고요. 이 얘기는 키워딩이 잘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디자인, 색깔의 디자인이 아니라 서론과 본론, 그래서 결론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서본결의 구조가 잘 되어 있다는 이런 외형적인 특징이 있을 것이고요. 콘텐츠, 내용적인 것들은요, 어떤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메시지와 적합한 이해에 아주 적절한 대안, 네. 기획이 필요한 이유가 사실은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러한 대안, 해결 방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 대안이죠. 그죠? 네. 이렇게 승인되는 문서는요, 잘 포맷된 외형과 잘 짜여진, 잘 조합된 내용이 있을 것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통 이제 대화 정도로 알고 있는데, 사실 커뮤니케이션은 조직에서 이루어지는 뭐 포괄적인 소통을 뭐 의미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커뮤니케이션을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요. 먼저 이제 학교에서 이제 급여, 임금이라는 대가로 이제 활동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공식적인 활동이죠. 공식적인 활동은 이제 글로 하는 것과 말로 하는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글로 하는 부분은 당연히 일을 처음에 시작할 때 많이 쓰는 제안서나 기획서, 그죠? 시작할 때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일이 종료됐을 때 결과를 공유하는 보고서, 그죠? 그래서 제안서, 기획서는 많이 일을 시작할 때 쓰는 거. 그 다음에 클로징 할 때는 보고서. 뭐 부수적으로는 뭐 학교 내부나 학교 외부로 산학협력이나 그때 보내는 공문, 그 다음에 이제 대외적으로 대내적으로도 많이 쓰는데 이메일링, 이것도 이제 직업적인 목적의 글이죠. 이제 말로 하는 것들은 실제 이것들을 기본적으로 구성해서 제안서, 기획서, 보고서의 기본적인 것들을 준비해서 실제 만나서 미팅을 하거나 전화로 대화를 하거나 이런 것들도 직업적인 목적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비공식적이면서 개인적인 목적도 이제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죠. 오늘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이 비대면 강의에서 다룰 내용들은 이런 직업적인, 공식적인 글로 쓰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것도 아주 좋은 내용이라서 제가 공유하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조직 내에서 소통,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A축, B축, X축과 Y축이 있는데요. 여기는요,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야지 상대방으로부터 좋은 인포메이션, 굿 인포메이션이 좋을지, 충실도가 좋은 건 높음, 좀 정보의 수준이 좀 낮을 때는 낮음, 이렇게 표현됐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아주 복잡다단하게 꼬여 있는 거, 그죠? 요즘에 코로나 사태와 그 다음에 우리 자영업자의 어려움 같이 아주 복잡하게 꼬여 있는 문제. 그 다음에 어떤 문제는 아주 단순 명쾌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보도 충실히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복잡다단하게 꼬여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소통 방법은 직접 대면하는 거랍니다. 물론 이제 직접 대면이 안 되면 뭐 간접적인 뭐 도구들을 활용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보가 그리 많은 수준의 정보도 필요하지 않고 문제도 어렵지 않고 심플하고 루틴한 업무일 때는 문서 한두 장의 짤막한 대외 공문을 통해서 해결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네. 그래서 복잡다단한 문제일수록 프리미팅 내지는 대면 미팅을 통해서 윤곽을 잡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꼭 참조하세요. 그러면 직접 대면을 하려면 어떤 방법이 좋을지 다음 장에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요. 좀 영어 번역이라서 조금 한국어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긍정적인 것을 즐겁다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부정적인 것은 좀 슬프다. 기분이 안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요. 오전, 오후, 저녁 시간대가 있는데 물론 이제 선생님들 9시에 나오셔서 6시에 퇴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물론 이제 바쁘실 때는 야근도 하시겠지만 네. 이 점들을 봤을 때 우리가 사람과 소통하고 대화할 때 부정적인 상황보다는 긍정적인 상황이 좋잖아요. 그래서 보통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 시간대, 특히 오후 1시 넘어서 3시 사이, 이 사이가 긍정적인 정서가 가장 높을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앞에 나온 것처럼 뭐 복잡하게 꼬여있고 많은 양의 정보가 필요해서 대면 미팅이 필요할 때는 오전 시간보다는 오후 시간을 활용하면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조사 집단과 참가하는 참가자의 뭐 개별적인 성향에 따라서 차이는 좀 있을 수 있겠지만 표본 집단에서 나온 좋은 시사점이니까 한번 뭐 참고를 하셔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 업무라는 것이 뭐
TPO, 시간 장소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시작 단계에 있는 제안서, 기획서, 그 다음에 모든 일의 종류에 따라오는 보고서. 근데 이것들을요, 이렇게 포맷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정형화되어 있느냐 비정형화되어 있느냐, 네,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 비정형화된 업무가 많죠. 즉 이제까지 아무도 안 가봤던 전문미답의 길, 그죠? 코로나 사태, 우리 질병관리청에서 지금 이 K 방역을 위해서 걷고 있는 하루하루의 그러한 실행 업무들은 아마도 기획이나 사전에 제안 단계를 통해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을 겁니다. 그런 업무들은 비정형화된 업무이겠죠. 아무도 안 해본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업무일수록 사전에 어떤 포맷과 전략, 예, 특성들을 모아서 좋은 결과를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예, 전략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은 기획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일갈지어서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 보시면요, 기획 A, 기획 B, 기획 C가 있습니다. 네. 가장 잘 된 기획은 어떤 기획일까요? 당연히 기획 B죠. 그죠? 목표도 구체적이고 어떤 목표가 우리한테 가장 시급한 문제인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목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현실적인 방법이 나와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예. 기획 B가 가장 잘 된 문서일 텐데 그 이유가 우리한테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지,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우선순위 높은 목표를 설정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예. 제가 이제 뒤에 드린 말씀을 아주 사전에 미리 연역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목표가 해결 방안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한 것이 가장 좋은 구상이다. 기획 단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뭐 기획 생각이란 말을 뭐 너무 강조해서 죄송스럽긴 하지만 뭐 두 번, 세 번 강조해도 뭐 계속 중요한 내용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을 먼저 하시고요. 그 생각을 글로 옮기고, 그리고 글로 옮긴 것들을 문서화해서 승인받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생각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뭐 개인적인 차이 내지는 뭐 학습의 차이, 환경의 차이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예,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정용할지, 어떻게 논리적으로 할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도구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소개시켜드리는 거니까 가장 중요하겠죠. 그죠? 예. 기획이라는 도구에 가장 많이 쓰는 도구. 이미 인지를 하신 선생님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뭐, 다 같이 하는 뭐, 비대면 강의인 만큼, 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아주 잘 인식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아주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도구는요, MEC라고 부릅니다. 영어 그냥 알파벳으로 부르시면 됩니다. MEC. MEC라고 부르고 쓰는 분도 있는데 MEC라고 대부분 말을 많이 하니까 이 시간 이후부터는 자, 우리 한번 MEC 해봅시다 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MEC는요, 뭐 중언부언 행설수설하지 않고 핵심만 짚어서 글을 쓰고 핵심만 짚어서 말을 하는 이 기법을 MEC라고 하죠. 네. 컨설팅 회사에도 만들어낸 용어인데요. 네. MEC라고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면접 보는 요령 관련된 강의를 많이 하기도 하는데요. 학생들한테 면접을 잘 보려면 중언부언 행설수설하지 않고 핵심만 짚어서 말을 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글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심을 잘 짚어야 되겠죠.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새가 나라를 잡았답니다. 이게 웬 넌센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꽤 오래전이죠. 한 뭐 7, 80년 전에 중국, 이 당시에는 중공이죠. 중국에 농업을 국가의 주요 산업으로 운영하고 있던 이 1950년대 중국에 농사를 져야 되는데 참새들이 너무 농사를 방해해서 어려움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때 중국을 지배하던 프레지던트, 총서기, 총주석, 마오쩌둥, 모택동 주석께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참새는 우리한테 이 중국에 해로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참새 소탕 작전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네. 우리가 이제 일시적으로 몰려서 한꺼번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현상을 우리가 공산당스럽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만 들었던 표현이지요. 네. 공산당스럽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참새 소탕 작전이 벌어졌습니다. 네. 참새는 나쁘다. 왜냐하면 농사에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 참새 소탕을 했더니
사이즈가 큽니다. 그죠? 지금 중국 인구가 10억이 좀 넘을 텐데요. 이 당시만 해도 뭐 7, 8억, 8억 정도 됐을 텐데, 네. 5천만 명. 우리 한국 2021년도 현재 한국 인구의 사이즈 되는, 퍼플레이션 되는 그 사이즈가 아사 굶어 죽었던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네. 머릿속에 아하 하면서 그 어떤 그 연유를 떠오르시는 선생님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 요거 넌센스 퀴즈는 아닙니다. 예, 실제 이런 일이 있었고요. 예, 트루 스토리고요. 이유를 살펴봤더니 인과관계를 놓친 거예요. 간과했다, 놓쳤다라는 뜻이죠. 생태계가 있습니다. 그죠? 네. 자연환경에서 만든 생태계가 있는데 참새를 잡기 위해서 전국 소탕 작전을 벌였더니 참새가 주는 순기능과 역기능 중에서 순기능을 간과했던 겁니다. 참새는요, 예, 우리 쌀, 벼, 날갱이를 잡아먹는 이러한 역기능도 있지만 해충을 잡아먹는 좋은 기능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 이렇게 생태계가 파괴가 됐고요. 예,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생태계가 파괴가 됐고, 네, 결국은 우리가 생태계를 무너뜨려서 이러한 자연의 법칙이 깨지고 있구나. 그 잘못을 깨닫고 당시 지금은 러시아지만 소비에트 연합, 소련에서 참새를 실제로 공수를 해왔답니다. 네, 사왔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근데 이미 생태계가 파괴가 됐는데 이게 복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비극적인 기록도 기네스북에 등재가 됐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마오쩌둥, 모택동 어떤 이러한 정권도 힘을 잃기 시작했고요. 네. 어쨌든 우리가 기획 단계에서 어떠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 순기능과 역기능을 골고루 감안을 해야 되는데 한 가지를 놓친다면 아주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뭐 그런 일을 엿볼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 여기 동그란 도표를 보시면 뭐 동그란 거, 세모, 네모가 있습니다. 근데 이 동그라미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 21세기 대한민국의 어떤 해결해야 될 문제점, 과제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 많은 것들 중에서 두 가지밖에 못 봐요. 그런데 동그라미를 보고 세모는 봤네요. 현명하지 못하죠. 근데 이 사람은요, 여기 있는 사람보다는 조금 더 바보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는데, 최소한 세 가지의 다양성이 있는데, 이 사람은 네모만 봐요. 다른 관점을 못 보는 거죠. 그죠?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꽤 괜찮은 관점은요, 여기 있는, 안에 있는 골고루 종합적이고 다양한 관점을 다 봤어요. 좀 산만하게 보긴 했죠. 근데 꽤 괜찮은 관점인 것 같고요. 앞에 관점에 비하면. 훨씬 더 가장 좋은 베스트 관점은요, 예, 문제점들을요, 이렇게 발굴하고 유사한 것끼리 모아놓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유사한 것들을 모아놓는 것을 우리가 시그먼트 한다, 내지는 그룹핑 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게 저는 최상의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 문제를 산만하게 다양하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좋은 것들은요, 유사한 관점, 동종의 관점으로 보는 게 낫겠죠. 만약에 이 그림을 가지고 이번 문서 작성 워크숍을 실제 대면으로 한다면 선생님들 50명들이 참가 대상이고 선생님들한테 각각 이 문서 작성 워크숍에 참여하는 어떤 니즈나 수준 파악 같은 것들을 해서 그룹을 나눠서 이렇게 문서 작성 워크숍 한다면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그죠? 네, 그렇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최상의 관점을요, 지금부터 논리적인 관점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논리적인 관점이요? 네. 잘 안 쓰는 표현이지만 논리적인 관점, 이렇게 부르도록 하죠. 네. 이 논리적인 관점을요, 로직 트리라고 부르기로 해요. 로직 트리. 네.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A의 방법, B의 방법, C의 방법이 있고요. A 방법은요, A1과 A2라는 하위 조건들이 나올 거고요. B는 B1, B2, C는 C1, C2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나가죠. 그래서 논리적인 관점에서 하나씩 하나씩 뿌리를 내려간다라고 해서 로직 트리, 나무처럼 생겨서 로직 트리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앞서 봤던 그죠? 그룹핑하는 시그먼트하는 관점과 같죠, 그죠? 네, 로직 트리라고 이렇게 명명하고 싶고요. 네, 특별히 이상이 없으면 같이 로직 트리로 그렇게 부르는 걸로 하시죠. 네, 여기 우리나라 국보 1호죠, 그죠? 예, 아주 오래전에 뭐 90년대 말일 거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예, 우리나라 문화재가 이렇게 불에 탔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들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
비참한 이 비극적인 일이 왜 생겼는지 조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한 4가지 정도의 뭐 직접적인 간접적인 원인이 파악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반성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만약에 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 진단하고 살펴보는 단계에서 만약에 한 가지를 빼먹었다면, 이렇게 한 가지를 만약에 빼놓았다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 문화재 같은 것들이 또 한 번 손실을 겪는, 피해를 겪는 일을 우리가 막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이 원인 파악은요, 과거지향적이에요. 그죠? 네. 원인이라는 것은 과거에 어떤 일이 생겨서 그 이유를 찾아보는 거니까 과거지향적인 거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때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예, 과거지향적인 원인 파악도 있고요. 앞으로의 미래지향적인 뭐 해결 방안, 대안을 찾는 방법, 뭐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그림에서는 과거의 원인을 찾는 것들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4가지 정도 이상 최소한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않고 찾아내는 논리의 관점, 예, 로직 트리의 어떤 관점과 능력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래서 고의로 놓치지 않겠죠, 우리가. 그죠? 그래, 실수로 놓치는 부분이 없어야 되겠다. 만약에 그죠? C라고 명명돼야 되는데, 이 물음표 부분, 이 부분이 만약에 우리가 간과를 했다면, 그죠? 나중에 문서 작성 단계에서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실행하는 단계에서, 그죠?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을 거예요. 뭐, 뒤에도 많이 강조하겠지만, 우리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느끼는 여러 가지, 그죠?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서로들 좌충우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 기획과 구성 단계에서 조금 더, 예, 누락되는 부분, 놓치는 부분이 없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서 좀 벗어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많이 해봅니다. 네. 앞서 기획하는 도구 중에 MEC라는 도구를 소개해드린다고 했잖아요. 여기 나왔습니다. 드디어. 짜잔! 나왔죠? 예. 제가 영어 발음이 시원찮지만 읽어볼게요. Mutually exclusive. 서로 배타적이고 and collectively exhaustive. 전체 합의되는, 소진이 되는. 예. 그래서 앞자를 따서 MEC. 그래서 MEC를요, 예, 우리 영어로 프로 쓰지 않고 MEC라고 부르고, 여기 도형 보시면 나와요. 그죠? 서로 중복되는 게 없어요. 그죠? 이렇게 서로 배타적이죠? 그리고 전체 합을 이뤘습니다. 누락되지 않는. 물론 뭐 C가 뭐 Z가 더 들어가야 될지 Y가 더 들어가야 될지 뭐 그렇게 가정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관찰하는 관점에서는 누락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복되지 않고 누락되지 않는, 특히 누락되지 않는 이런 논리적인 관점, 로직 트리를 MEC라고 맥켄지 컨설팅이라는 회사에서 명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기업들이 MEC 합시다라고 해서 MEC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이제 MEC를 소개를 해드렸으니까요. 지금부터 제가, 예, MEC의 어떤 적합한 퀴즈를 낼 거고, 그 퀴즈에 여러분들 선생님들께서 맞춰보시는 방법으로 MEC를 좀 머릿속에 내재화시키는, 예, 그러한 훈련 아닌 훈련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중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앞서 MEC는요, 둥복되지 않고 누락되지 않은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이것을 논리적인 거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네, 뭐 밑에 합리, 창의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것도 사실 제가 여러 가지 저서나 여러 가지 사전에 인지한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재정리해 놓은 겁니다. 네. 사실요, 논리적인 기반이 된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어떤 상황에서는, 예, 논리적인 상황에서 문제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때는요, TPO, 앞서 말씀드렸던 TPO의 상황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겠죠. 이게 합리적인 거죠. 그죠? 우리가 작년에 국가재난지원금이 1차 전 국민한테 다 지급이 됐습니다. 그죠? 예, 어떤 부와 빈의 차이를 떠나서. 그러다가 이제 2차 지원금서부터는 이제 차별화되기 시작했죠. 그죠? 근데 이제 모두에게 좋으면 다 좋겠지만, 이제 자금이나 기금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황적인 선택을 한 거죠. 저는 나름대로 그 현상을 합리적인 정책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논리와 합리가 이런 관점에서 이루어지고요. 뭐 오늘 교과에서 다룰 내용은 아니지만, 예, 논리와 상황이 이 상황에서도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새로운 제3의 안을 내야 되겠죠. 이게 이제 창의적인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것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 논리적인 관점, 예, MEC를 기점으로 기획의 역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MEC 여기 보셨죠? 네, 앞서 말씀드렸던 논리적인 관점 로직들입니다. 알고리즘이라고 뭐 선생님들 여기 담당하시는 선생님 계시겠지만 알고리즘도 이런 포맷과 절차를 지니고 있다요. 많이 비슷하시죠, 그죠? 네. 아마 알고리즘도 논리적인 관점에서 논리적인 관점을 기반으로 두고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을 이 글을 보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가위바위보 있죠? 가위바위보는 완벽한 MEC입니다. 베타적이죠, 그죠? 예, 전체 합도 되고요, 그죠?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예, 주먹 여기 있죠? 가위 여기 있고, 보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짬뽕한, 예, 뭐 이런 것들은 없죠, 그죠?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네, MEC가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은 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학교 근처에서 자취하는 우리 4학년 학생이 있어요. 근데 그 학생이 오늘은 갑자기 친구들한테 내가 오늘은 카레 파티를 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카레 파티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목록이 있어요. 체크리스트 A, 체크리스트 B, 체크리스트 C, D가 있어요. 선생님들 보실 때 우리 돈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죠? 학생들이. 예, 우리 주머니가 얄팍한 학생이 친구들을 불러서 카레 파티를 하려는데 가장 좋은 체크리스트는 4개 중에서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생각을 해보셨다고 가정하고요. 제가 다음 장에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체크리스트 A는요, 누락이 있는 것 같아요. 누락, 그죠? 뭐 여러 가지도 있겠는데, 일단 카레가 빠졌어요. 카레가, 그죠? 예, 카레. 두 번째는요, 중복이 있어요. 양파하고 채소. 채소를 써놓는 게 좋을지, 양파를 써놓는 게 좋을지. 양파만 쓴다면 다른 채소가 누락이 될 수 있겠고요. 채소만 쓴다면 또 애매하기 때문에 어떤 채소를 할지 몰라요. 자, 체크리스트 D는요, 마실 것. 맥주가 들어갈 수도 있고, 탄산음료가 들어갈 수 있어요. 좀 모호해요. 그런데 체크리스트 C는요, 적절하게 잘 들어갔어요. 다만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자취생, 학생의 어떤 주머니의 사정이 한계적이기 때문에 꼭 사야 될 것, 돈이 모자라면 안 사도 될 것, 이렇게 우선순위만 매겨져 있다면 체크리스트 C는 아주 완벽한 장비가 될 것입니다. 저는 회사에서 인사 업무를 하면서 총무 업무도 겸임해서 총무팀장을 한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요. 총무팀장 한다는 것은 이제 행사를 많이 하거든요. 행사를 할 때마다 늘 느끼는 거예요. 아, 나한테 가장 완벽한 체크리스트는 무엇인지. 네. 항상, 예, 작년에 했던 행사에서 부족한 것들을 보완을 해서 다음 연도 행사는 조금 더 윤택하게 수준이 올라가는, 예, 그런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자, 여기 중소기업, 제조기업의 사장님의 고민이 있습니다. 자, 우리 회사 어떻게 수익을 개선할 것인지. 자, 이 고민을 선생님들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요? MEC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지금부터 제가 몇 가지 퀴즈를 내드릴 테니까요. MEC적인, 예, 우리가 풀이를 해보도록 하시죠. 네. 그런데 이제 막상 제조업 수익 개선이라고 하니까 생각이 좀 잘 안 나실 수 있어서 제가, 예, 이렇게 사지선다, 예, 항목을 몇 가지 드릴 테니까 그 항목 중에서 가장 적합한 게 무엇인지 선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선생님들의 답을 제가 들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고 답을 하는 이상한 상황이 되겠지만, 예, 다음 장 보시면요. 네, 제조업 수익 개선을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좋을까? MEC 로직트를 쓴다면, 네, 자, 1번은 얼마나 많이 플러스 시키고 얼마나 마이너스 시키는 것을 관리할 것인가. 두 번째, 회사 자체와 회사 이외의 것, 그죠? 회사 내외로 보시겠죠? 그 다음에 회사의 비용과 같이, 회사의 질적인 수익 개선, 양적인 수익 개선 다 괜찮아요, 그죠? 예. 사실 이 네 가지 1번, 2번, 3번, 4번 다 네 가지를 대입을 해봤더니 좋은 답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아까 어떻게 말씀드렸죠? 첫 번째 출발점에서 적합한 출발이 돼야지 그 다음에 누락되는 게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다음과 같은 답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 회사는 수익 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매출을 증가시킬 것인지, 그리고 비용은 얼마나 절감할 것인지. 이 매출 증가와 비용 절감은요, 어느 회사나 어느 조직이나 고민하는 것이죠. 학교에서도 아마 고민하실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매출 증가와 코스트 절감. 근데 사실 이제 매출 증가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매출을 증가하기 위해서는 많이 팔 것인지, 가격을 높일 것인지, 그 다음 비용 절감하려면 원가를 줄일 것인지 아니면 물건 만들어서 관리하는 판매 관리 비용을 절감할 것인지, 예, 이런 구체적인 고민이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어떤 경우의 수, 누락되는 것이 없도록 MEC 훈련 퀴즈를 내고 있으니까요. 이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보셨고요. 이제 이어서 몇 가지 문제를 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학생이 있는데 이제 취업을 했고요. 만나고 있는 이성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과 결혼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죠? 그럼 그 사람과 결혼한다는 것은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가족과 가족 간의 만남, 뭐 일륜지 대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1번, 2번, 3번, 4번. 이 일륜지 대사를 논리적인 관점으로 비유할 건 아니지만, 훈련이니까 한번 해볼게요. 자, 1, 2, 3, 4번 중에서 어떤 걸 해볼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우리가 사지선다, 찍는 문제 할 때는 앞에 바로 나왔던 건 많이 안 쓰기도 하잖아요. 그죠? 네. 여담이고요. 네. 그것과 그것 위에 것. 뭐, 네 가지를 다 해봤더니, 네. 아주 적합한 답이 나왔어요. 근데 이것도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어떻게 나와요? 자, 그 사람 자체는 어떤 사람인지.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둘러싼 환경은 어떤 환경이지. 그죠? 자, 그 사람 자체는요, 보이는 비주얼한 부분, 그 사람의 우리가 성격 많이 본다고 하잖아요. 내면. 그 다음에 본인 이의 환경 문제는요, 선천적인 환경, 후천적인 환경. 그죠? 혈연 관계, 그 다음에 학연 지연 관계.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우리가 본다면, 그 사람과 나와의 어떤 매칭 포인트를 파악하는데, 아주 놓치는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이 그림은요, 실제 결혼정보회사에서 나온 남성, 여성 매칭 포인트 하나 체크리스트래요. 여기 나온 거와 비교해 봤더니요, 아주 잘 구성이 돼 있어요. 논리적인 관점에서 만들어 놓은 배우자 선택 매칭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플러스 마이너스. 두 번째 사례에는, 그것과 그것을 둘러싼 것. 그죠? 네. 대내 대외. 어쨌든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봤습니다. 자, 앞서 커플들이 결혼하기로 했어요. 근데 부모님이 이제 자금을 좀 지원을 해주셔서 아주 소형 아파트를 하나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뭐 요즘 아파트 값이 많이 올라서 사기가 쉽진 않지만 아파트 구입하기로 했어요. 그럼 좋은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아파트를 로직트리 관점, MEC 관점에서 골라내는 그런 것들은 어떤 게 좋을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양적인 아파트 구입, 질적인 아파트 구입? 이것도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아주 모두 다 적절한 답이 나오는데요. 가장 잘 맞아떨어지는 답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아파트 자체의 품질, 그 다음에 아파트를 둘러싼 수준과 투자할 가치, 이렇게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아파트 자체는요, 아파트와 아파트 부속 건물, 그 다음에 아파트 주변 환경은 뭐 자연 환경, 뭐 그린벨트, 이런 것들, 녹지 조성, 산책 코스가 잘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아파트 주변에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로 매칭 포인트를 본다면, 그죠? 네. 아마 공인중개사 자격증만 따시고 이 정도 체크리스트만 가지고 계신다면 아주 동네에서 아주 으뜸 가는 공인중개사, 능력 있는 공인중개사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관점이 있었고요. 네. 어떤 학생이 이제 직장에 딱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선배님 있죠? 사수라 가지고 사수가 딱 불렀어요. 안성돈 씨, 안성돈 씨 이력서를 봤더니 뭐 학교 다닐 때 운동도 열심히 하고, 체격도 좋고, 내가 요새 자꾸 몸무게가 늘어서 고민인데, 내가 몸무게가 느는 이유가 뭔지, 원인이 뭔지 모르겠어라고 고민을 던졌어요. 이 고민의 핵심은요, 미래지향적인 게 아니라 과거지향적이죠. 그죠? 한번 볼까요? 어떤 문제가 좋을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네. 오대리 자체와 오대리 주변의 환경? 네. 양적인 관리, 질적인 관리. 그죠? 요 다이어트에 요즘 관심 가지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요것도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오대리님, 존경하는 오대리님이, 네. 얼마나 많은 음식을 드시는지. 그리고 음식을 드셨으면 좀 칼로리 소모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쓰는지 안 쓰는지. 그죠? 이렇게 접근해 나간다면, 오대리님, 삼시 세끼 일일 삼식 정도가 너무 양이 많은 것 같고, 내지는 대리님은 삼식은 적정하게 드시는데 간식이나 야식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오대리님 너무 일에만 몰입하다 보니까 일상생활에서의 운동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운동이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안할 수 있겠죠. 이것도 맨 밑단에 나온 거, 그죠? 문제 해결에 여러 가지 키워드가 나왔는데, 이것도 오대리님이 소화하거나 실행 가능한 현실적인 대안을
대리님, 금년에는 이 부분을 신경 쓰시고요. 내년에는 이런 부분을 신경 쓰시죠. 이렇게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자, 이제 한 서너 가지를 봤더니, 예, MEC, MEC, 예, 추상적이고 탁상 공론이 아니고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주는 꽤 괜찮은 도구인 것 같다라는 그러한 것들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 시간이 한 50분 정도 되기 때문에 예, 여기서 멈췄다가 다음 2부 강의 때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